네, 어제 베이징에서 한중 외교장관이 만나서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참석도 확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경주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서 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돼 구금된 사건이 한미 관계에 악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들 바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미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지금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보고서에 이제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네. 이 보고서에 내용이 담겼다는 건 일반적으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냥 내용이 담긴 건지 아니면 그만큼 사안을 중대하고 보고 있다 네.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지금 그 미 의회 조사국이 얘기한 그 쟁점들 자체가 그 앞으로 한미 관계의 결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본 거예요. 예. 그만큼 한미 간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견해차도 크고요. 앞으로 상당한 그 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될 걸로 본 건데요. 일단 뭐 조지아주 그 이제 한국인 노동자 그 구금 사태 보면 이게 단순한 이제 통상 문제를 넘어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구금이라든가 조사 과정에서 이제 그 부당한 처우가 있었다는 우리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고 예. 이게 지금 서로에 대한 그 반감으로까지 지금 확산할 위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맹 결속도 위태해지는 거기 때문에 미 의회 조사국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유의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이 주한미군 재편 움직임이라는 게 결국은 주한미군 그리고 한미동맹의 지역 역할과 관련된 거거든요. 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부담 분담에서 오래전부터 요구를 해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자칫 그 이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에 소홀해질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어떤 지역 분쟁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미 간의 주요한 어떻게 보면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거리로 지금 그 분석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후속 협상도 사실은 아직 진행 중인 것이고 네네. 이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뭐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비롯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좀 네네. 눈여겨볼 게 뭐 반도체라던가 의약품 관세를 다시 들고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인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원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의약품에 대해서 예. 우리 제품들이 너무 이제 과중한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해왔거든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두 분야에 대한 그 고율 관세 부과를 위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종의 국면 전환용이에요. 조지아주 그 구금 사태 영향으로 지금 우리 기업들 자체가 투자 심리가 지금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쵸. 미국 내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이거와 관계없이 투자 제 시기에 빨리 하라는 또 하나의 압력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우리가 지금 7월 말에 관세 협상이라든가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네. 자꾸 시한을 두잖아요. 언제까지 해결 안 되면 관세 부과 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시간에 쫓겨가지고 일단은 미국 측에다가 미국 측 요구를 조금 수용한 측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한을 두고 이제 압박하는 그 전략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그동안 관세 협상 한번 되돌아보면 기존 합의나 원칙이 있더라도 거기 연연하지 않고 갑자기 또 관심 있는 부분은 걸고 나오거든요. 이것도 트럼프 행정부식의 협상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발언 하나하나에 흔들리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페이스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요. 일본의 상황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의 경우에 지금 관세 협상으로 자동차 관세가 15%가 부과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지금 자동차 수출이 급감했고 또 대미 수출 흑자가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그래도 좀 하루빨리 관세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고 뭐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익과 관련해서 조급해하지 않겠다. 천천히 여유를 두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어떤 방식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일부러 시간을 끈다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지만은요.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 이
다른 파트너들하고 관세 협상을 한 거 보면 시한 설정을 해놨다가 이게 조금 타결의 기미는 있는데 합의가 못 이루면 또 유예도 해요. 네네. 지금 미중 간이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만약에 타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관세 폭탄이 날아올 텐데 이런 우려를 가지고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러다가 관세를 막지 않기 위해서 뭐 투자라든가 이런 거 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해당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애가 타는 부분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결국 관세 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중장기적으로는 낳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페이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투자 같은 것도 지금 정 조건 타결이 안 되면 지금 이게 제때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인도 미국 측에서 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예.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게 트럼프 행정부도 무한정 고관세 가지고 밀어붙일 수만은 있는 건 아닌 게 사실 이게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내 제조업이 꼭 그렇게 융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두 번째는 그 피해가 미국 소비자한테 직접 돌아가게 됩니다. 실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이후에 이 고용 상승이라든가 이거 보면 기대에 지금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물가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압력으로부터도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대응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한국, 중국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중국을 이제 찾아서 외교장관이 만난 의미는 저희가 어떻게 좀 짚어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한중 관계도 관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은 이 8, 9월에 전개된 걸 보면 네. 그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한미일 경제 협력 부분들이 안보 협력들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방미하셨을 때 CSI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안미 경중에 안주하던 시대가 지났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사인을 보낸 거는 지금 이 천안문에서 열린 열병식에 이 북중러 정상이 같이 쓴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우리 입장에서는 한중 관계도 우리한테 소중하다 그런 사인은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전반적으로 회담 내용은 적절을 했던 게 그렇다라고 해서 그동안 보면 한미 관계의 이 결속이 막 강조가 되다가 조금 이제 이상징후가 생기는 게 그동안 얘기해온 원칙을 뒤엎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무난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도 앞서 출국길에서 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비롯해서 다양한 의제를 다룰 거라고 했는데 네. 그중에서도 또 어제 북한 문제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다고 합니다. 네네. 이달 초에 어쨌든 중국 전승절 계기로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중국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 비핵화를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네. 그렇다면 암묵적으로 좀 이제는 그 기조가 바뀐 건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건지 아니, 궁금합니다. 기조 자체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 그 얘기를 이제 꺼내는데 굉장히 신중해지겠죠. 왜냐면 근데 지금 우리 쪽에서는 지금 조현 외무장관도 그랬고 외교장관도 그랬고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은 계속 그 강조를 한 거거든요. 예. 물론 이걸 중국은 한반도 평화라는 이 용어로 돌렸었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 스스로도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계 주요 국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어요. 그동안 얘기해 온 것들이 국제 비확산 체제는 준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단번에 뒤집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얘기해 오던 한반도 비핵화 이 용어들을 당분간은 굉장히 인색하게 사용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이 얘기, 그러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 얘기 중에 다음 달에 이제 에이펙 회의가 그렇죠. 이제 네, 다음 달 말이죠. 회의가 그렇죠. 경주에서 있는데 네.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그러니까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크다고, 그러니까 온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올 거라고 확실한 걸로 느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온다고 저희가 공식화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요즘 그 시진핑 이 주석 같은 경우에 대외 활동을 그렇게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중국 밖으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아마 이 정도 발언까지 나왔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별다른 사안이 없으면 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제 한번 기대를 공식 해보는 거죠. 발표를 이렇게 딱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여전히 그거를 딱
이렇게 공식으로 네. 못 받기에는 조금 중국 측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아, 미국에서는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를 이제 방문한 조셉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다음 달에 어쨌든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에이펙 오는 건 공식화된 겁니다. 그렇죠. 이 가능성은 예. 더 크다라고 봐야 돼요. 어. 왜냐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미국 쪽에서 입장 밝히는 것 자체가 투명성이 높은 편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조셉윤 대사대리가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 거의 이제 조율이 오는 걸로 되지 않았느냐 이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지금 이 6월에 나토 정상회의도 그랬고요. 예. 이게 갑자기 그 다른 쪽의 사안들이 하나 생기는 경우에 다시 말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돌발 변수가 생긴다든가 예. 아니면 지금 중동에서 또 어떤 변수가 생기게 되면 뭐 그러면 이거는 피치 못하게 또 못 오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상당히 지금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부원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지금 미중 정상이 다 온다라는 것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미중 정상회담까지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미중 간에는 서로 이제 이 주고받고 있는 전반적인 메시지를 보면 예. 서로를 이제 우회적으로는 비판을 해요. 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예. 근데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그러니까 마주 이제 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자는 일종의 서로의 그 묵시적인 의사들 흔달이 지금 오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뭐 본격적인 미중 정상회담은 아니겠지만 약식 정상회담이라도 열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이렇게 각국 정상들이 참석 여부 또 어떤 행보로 보일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에 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좀 에이펙에 참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면 그 전후로 어떻게 만남의 방식을 가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방식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요. 만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예. 그 에이펙 참석의 가능성이 정말 낮다는 데 동의하고요. 두 번째로 판문점에서라도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지금 낮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일종의 지금 누가 대화기는 열려 있다라는 게 미국 측 입장인데 먼저 아쉬운 소리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2018년 같은 정도의 몸값을 가지고 나와 대화하려면 대화하지 말라는 게 지금까지의 이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판문점에서도 만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원칙을 뒤엎는 거거든요. 예.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북한 입장에서 최근 이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대외 활동 같은 거를 보면 지금 주요 행보들이 지금 북한도 10월 10일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그렇죠. 있어요. 예. 이게 조선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행사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내년 초에 지금 제9차 노동당 대회가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제 내부 문제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판문점에서라도 만날 가능성 이거는 적을 겁니다. 다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SNS인가 이걸 통해서 못 만나서 아쉬웠다 이런 정도는 남길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제스처라고 봐야겠죠. 그럼 지금 급한 사람은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